자고 일어나니 손가락이 뻣뻣하다면 너무 늦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 바로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거나 세수를 할 때, 혹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숟가락을 들 때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정의학과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면 유독 중년과 노년의 환자분들이 손을 만지작거리며 들어오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마음이 참 뭉클해지곤 하죠. 자식들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혹은 평생을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고생한 그 손이 이제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망가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망가지고 나면 정말 많이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손가락을 몇 번이나 움직이는지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휴대폰을 쥐고 계시거나 안경을 고쳐 쓰시거나 혹은 찻잔을 들고 계실 텐데 그 모든 순간에 손가락 관절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형외과나 저희 가정의학과에 손가락 마디 통증 때문에 오시면 처방되는 약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3알 정도지요.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그리고 위장을 보호하는 소화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손가락 관절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수술입니다. 선생님, 저 이거 수술해야 하나요? 손가락이 굽었는데 어떡하죠? 하고 물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손가락 관절 환자가 너무너무 많이 오시지만 그분들을 수술해서 치료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수술 같은 거 안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10분 초간단 치료법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손가락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왜 손가락 관절염에 걸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무릎 관절염이나 발목 관절염은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생기지만 손가락은 체중이 실리는 곳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건 바로 너무 많이 써서입니다. 1차적인 원인은 과사용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손가락 관절염 환자분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8대2의 비율로 여성분들이 많지요.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가사노동의 비중이 높고 손가락을 사부작사부작 움직이는 일을 훨씬 많이 하십니다.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과정 중에도 손가락은 계속 쓰입니다. 게다가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평소에는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완경기를 거치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사라지면 관절염이 도미노처럼 급속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손가락 관절염의 특징은 아침에 유독 심하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뻑뻑해서 잘 펴지지 않다가 조금 움직이고 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열의 9입니다. 또한 무릎은 살이 두툼해서 변형이 와도 티가 잘 안 나지만 손가락은 살이 얇아서 조금만 변형이 와도 툭 튀어나오고 보기 흉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이유로도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환자분 중에 67 되신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시며 자식 셋을 모두 대학 보내신 훌륭한 분이셨죠. 그분 손은 마디마디가 이미 축 튀어나와 있었고 아침마다 손가락이 안 펴져서 뜨거운 물에 한참을 담가야 겨우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남들이 제 손 볼까봐 장갑 끼고 다녀요 하시는 말씀에 제 가슴이 참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손가락 통증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는 꼭 구분을 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닳아버린 것이라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의 오류로 생기는 병입니다. 류마티스의 경우에는 피검사를 통해 이상 반응을 확인해야 하고 치료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젊은 분인데 손가락 변형이 심하게 온다면 반드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겪는 통증은 퇴행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다시 예전처럼 예쁜 손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하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원래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없애고 더 이상의 변형을 막는 치료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붓는 급성기에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형외과 약이 독하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 소염제를 드셔서 일단 염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제가 약을 처방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위장보호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속이 쓰릴까봐 걱정하시기에 항상 소화제를 함께 넣어드립니다. 그런데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관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수 찜질이고 둘째는 올바른 스트레칭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손가락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제가 어머님,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손 10분만 담그세요 라고 하면 에이, 선생님,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뭐 비싼 주사나 특별한 약 없어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다가 수십만 원짜리 치료를 권하면 오히려 믿음을 가지시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실 때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손을 깊숙이 담그고 10번 동안 가만히 계셔보세요. 뜨끈한 물이 손가락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좋게 만들어주면 밤새 굳어있던 조직들이 부드럽게 풀리게 됩니다. 이것만 매일 하셔도 손가락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그 평범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사실은 손가락 마디 통증을 잠재우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이 극대화되거든요. 자, 이제 온수 찜질로 손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것이 바로 제가 약속드린 10분 초간단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이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그냥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손가락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스트레칭은 조금 더 세밀해야 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돌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직접 가르쳐드리는 방법을 지금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첫째, 손바닥을 활짝 펴신 상태에서 손가락 끝마디만 살짝 구부려 보세요. 마치 고양이 발톱처럼요. 그 상태로 5을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엔 손가락 전체를 기역자 모양으로 구부려 보세요. 손등과 손가락이 직각이 되게 말이죠. 여기서도 5을 셉니다. 마지막으로 주먹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말아지고 다시 5을 셉니다. 이 과정을 10번씩 3세트만 반복해 보세요. 둘째, 손가락을 하나씩 뒤로 젖혀주는 동작입니다.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아픈 손가락을 잡고 천천히 등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리하게 꺾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질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5을 세고 천천히 놓아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손가락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줍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손가락이 덜컥거려요. 혹은 손바닥 쪽이 아파요 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방화쇠 수지 증후군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들도 결국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것이고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은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뼈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줄과 신경, 그리고 근육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통증이 사라집니다. 특히 손 안쪽에 숨어있는 작은 근육들, 즉 내재근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미세한 동작들을 스트레칭을 통해 해줌으로써 굳어있던 내재근이 깨어나고 손가락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치료에 있어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튀어나온 뼈를 깎아내거나 휘어진 손가락을 일자로 곧게 펴는 수술은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수술 후의 회복 과정이 고통스럽고 결과가 항상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거든요. 대신 우리는 현재의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끔 병원에 오셔서 옆집 순이 엄마는 무슨 비싼 영양제를 먹고 나았다더라 하시며 고가의 보조제에 매달리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연골보호제나 혈액순환 개선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공사가 부실한데 비싼 자재를 쓴다고 집이 튼튼해지지는 않지요. 온수찜질과 스트레칭이라는 기초공사가 먼저입니다. 그 후에 약물 치료나 충격파 치료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근에 제 진료실을 찾았던 70살 아버님 한 분이 생각납니다. 평생 목수로 일하시며 거친 나무를 만지셨던 분인데 이제는 손가락 마디 통증 때문에 손자 녀석 장난감 하나 고쳐주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셨죠. 제가 아버님께 딱 한 달만 아침 저녁으로 온수찜질 하시고 이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아버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선생님, 이제 손가락이 부드러워져서 손자 녀석이랑 딱지치기도 합니다. 하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제게는 어떤 보약보다도 귀했습니다. 이처럼 손가락 관절염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이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는 것도 세월의 훈장 같은 것입니다. 그 훈장이 아픔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손을 아껴주세요.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꼭 끼시고 찬물에 손 담그지 마시고 틈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린 동작들을 따라해보세요.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일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그 모든 평범한 행복이 바로 이 10개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소중한 행복을 지키는 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온전히 투자하는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간혹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손가락 마디에 물이 차고 열감이 느껴질 때는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 SOS 신호거든요. 그때는 적절한 염증 치료와 처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는 단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관절염은 여러분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보조자일 뿐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손가락을 정성스레 움직여주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순간에도 손가락을 가볍게 폈다 굽혔다 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정성을 기다리는 손가락 마디마디의 신호를요.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만히 되새겨보세요. 손가락 마디 통증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저 조금 불편한 정도로 시작되지만 어느덧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아셨을 겁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결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평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증거가 통증으로 남아서 여러분의 노년을 괴롭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10분의 기적을 꼭 믿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정성스럽게 마디마디를 스트레칭해주는 그 사소한 습관이 모여서 수술 없이도 건강한 손가락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급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 관절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변해왔듯이 좋아지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어라? 왜 금방 안 낫지?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관리하는 만큼 좋아지는 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 김서연과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손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수술을 잘 끝냈을 때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환자분이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라며 부드러워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실 때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가족들 맛있는 밥 해먹이느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신 그 귀한 손을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사랑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미스 코리아 같은 고운 손은 아닐지라도 마디마디 굵어진 그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환한 미소로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가락이 가뿐하게 펴지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아픔 없이 꼭 쥐어줄 수 있는 그런 평범하지만 위대한 행복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마치 볶는 녹듯 통증이 사라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손으로 맛있는 것도 마음껏 드시고 좋은 글도 쓰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편지도 남기시며 그렇게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저 김서연이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서연 원장이 직접 전하는 손가락 관절염 관리법을 담았습니다. 많은 분이 겪으시는 손가락마디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비싼 비용을 들이기 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온수요법과 스트레칭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통증 완화는 물론 예방까지 책임지는 이 작은 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